그래서 이제 그 용신을 뽑아서 구체적으로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실전을 좀 달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주를 놓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할 건데요. 이제 그걸 할 거지만은 실전을 그래서 좀 배우셔야 되지만은 제가 우리 교과서에요. 십신론을 하면서 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빠뜨린 거에 대한 거를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십신론을 하면서 비견의 의미, 겁재의 의미 했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결국에 비견이 좋으냐 나쁘냐는 건 용신이 아니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비견이 용신이 됐을 때 좋은 거고요. 만약에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사주가 이렇게 갑목이 있는데 갑인월에 태어났는데 갑자일주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무자생이 여기 또 갑이 있다. 그럼 이게 비견인데 이 갑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비견이 많은데 또 비견이 있는 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신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신이 비견일 때는 형제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자식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해석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겁재는요. 겁재는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일반적으로 나쁩니다. 이 겁재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겁재가 있다.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겁니다. 겁재가 있는 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이제 봐요. 나중에 실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여기 갑목 있고 을목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을목은 갑목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이에요. 갑목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입니다. 갑목에서 뿌리로 올라오는 게 을목인데 이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이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 뿌리를 파헤쳐서 싹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이거 완전한 겁재입니다.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을목은 어디다 기대는 거야? 갑목의 뿌리를 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겁재라도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겁재라도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절대 아무리 갑목이 신약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을목은 신약하면 갑목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겁재의 의미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식신, 상관 다 그래요. 무조건 식신이 좋으냐 나쁘냐. 자, 보세요. 우리가 식신하고 상관하고 뭐 식신은 좋고 상관은 나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식신이나 상관이나 다 같이 일이야, 짭이야. 그런데 자 봐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주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또 똑같은 적이라 하더라도요. 임자일주인데 신축일주가 있어요. 똑같은 사주를 갖고 해봐. 이걸 봐요. 이거는 금생수 식신이죠. 근데 요거는 금생수 이건 상관이죠. 이건 음이고 양이니까. 그럼 이거는 식신이 이거는 식신이 태왕한 거고 이거는 상관이 태왕한 거예요. 그때 사주의 구성은 쉽게 해서 이거는 화력의 사주예요. 이게 형편없는 사주야. 왜 그러냐면은 경금인데 이건 다 뭐야? 이게 다 음권이죠. 근데 신금은 이게 다 내 권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의식이 상관격인데 이건 상관이 많아도 이건 직업의식이 좋은 거예요. 같은 여자라도 이런 여자 보고 당신 과부사주요, 당신 시집 못 갔어요, 당신 남편 없어, 큰일 나요. 이런 사주는 부유한 사주고 남편이 있고 내 직업도 물론 직업은 갖고 있죠. 상관이니까 일을 하죠. 이런 사주는 남편 없어 맞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는 식신 죽사도록 일만 해. 벌어먹으려고 일하는 거야.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좋고 상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경금은 이 경금에 예를 들어서 경금에 관은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경금을 녹일 수 있는 거는 병화입니다. 그러면 병화가 화극금으로 들어와서 관인데 이 병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다 병임충이야, 병임충이야. 에? 그런데 이 신금의 관은 정화예요. 에? 땅속의 뿌리가 얼지 않게 따뜻하게 정화가 녹여야 돼. 근데 이 정화는 쉽게 들어가. 정임 한목이야.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주가. 이거는 상급이지만 이건 하급 사주야.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태양권, 태운권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도 마찬가지고요. 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봐요. 예를 들어서 묘월에 난 갑인일주라고 칩시다. 이런 사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걸록격이라고 그래. 이 걸록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엄청난 비경급이라는 거예요. 목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에? 엄청나게 목이 강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걸록격은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강한데 이 자존심을 꺾으려면 꺾는 길은 두 가지예요. 휘초리를 때려서 법으로 억제하는 길과 또 하나는 돈으로 해야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돈 앞엔 고개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와 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관이 들어와야 돼. 관이. 그러면 관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과 신금인데 경금이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각경충이 되니까 반드시 신금이 들어와서 금금목으로 이 신금으로 이걸 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경일, 갑인일주인데 신금이 들어오면 인신충이 돼. 그러나 유금이 들어오면 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터득하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러니까 관이 용신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관을 잘 만나면 공직으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자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되죠. 생각을 해봐. 장사해서 돈을 벌려면 법을 지켜갖고 돼요? 법을 지켜갖고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살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풀이를 실전에 가서 하기 전에 용신을 뽑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실전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십신이론에서 부족한 걸 좀 하나 얘기했어요. 첫째로 태원이 충국을 당한 사주는 부모와 이별하든가 호르몬이 속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태원이 충국을 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봐요. 항상 여기서 이 태원이 이 말은 일주와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주 하나 예를 들어봐요. 무자, 갑인, 신의, 신묘 이렇게 있어요.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신금일주인데요. 이런 사주는 이게 목이 강한 사주예요. 제다신약인 사주입니다.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용신이고 토가 희신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주에 태원이 충국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원을 따지는 건 반드시 뭘 갖고 알았어요? 태원을 계산하는 건 태어난 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게 어머니니까, 그죠? 그러면 갑인월이다 그러면 태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원이 뭐가 되겠어요? 갑 다음에 을이죠. 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에서 세 개를 더 나가면 뭐예요? 자축인, 묘진, 상가 되죠. 을사요. 이 태원이 을사입니다. 태원이, 맞죠? 태원이 을사가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신의 일주야. 내가 신의 일주야. 그러면 내가 신의 일주로 태어났는데, 태원이 을사예요. 그럼 비교해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을신충, 사해충이 돼 있죠. 예? 천간, 지지가 쌍충이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 어머니가요, 잘 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안에 간목이 들어있죠. 이 안에 간목이 있잖아, 해중에. 근데 여기 천간에 간목이 있었죠. 이게 정제죠. 정제입니다. 그 정제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베고 낳아놓고 태원이 이렇게 천간지지 상태냐면 나를 내놓고 아버지가 내뺀 거죠. 나를 내놓고 책임지지 않고 내뺐든가, 그 아버지가 죽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태원이 이렇게 천간지지 쌍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덕이 없습니다. 아버지 덕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태원을 그때 충이다 극이다 하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 일주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 교과서에서 제가 십신에 대한 분석을 거기 쭉 기본적인 걸 써놨는데 해석을 하는데 좀 부족한 거를 좀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요, 우리 이제 용신을 알았으니까, 우리 교재 거기 60페이지서부터 십신이론에 대한 걸 쭉 분석해 놓은 걸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예? 그때 용신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읽으면은 이해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설명을. 자, 그 다음에 원래 사주는 일주를 기준해요. 근데 일주를 기준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좀 따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연과 시가, 연지와 시지가 충하면 자식이 귀하다 이렇게 그래요. 자식 운이 자식 운이 없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자, 예를 봐요. 원래 사주는 일주를 기준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병인 일주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연이고 이게 신데 이렇게 충이 돼 있잖아, 연하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가 자식 자리고 여기가 누구예요? 조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조상하고 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식복이 이렇게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운을 따질 때 꼭 요게 용신이 아니냐, 뭐 나하고 충이냐 아니냐. 물론 1차적으로는 그거지만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요것도 우리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연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주는 일주를 기준하지만 일주만이 아니라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주를 보기가 쉽습니다. 제가 우리 책의 60페이지의 비견서부터 쭉 해놓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부족한 걸 여기다 설명해 드리는데 이런 걸 좀 잘 머릿속에 익히고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재요. 재성이 시의 시에 겁재가 있으면, 재성이 시에 겁재가 있으면 노후가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기류가 겁재하고 재하고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아니 이걸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자, 갑술, 기사, 갑진, 을축이에요. 이 말에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갑목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이 사주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근데 갑목인데 여기 봐요. 이게 지금 재가 많은데 목국토죠. 이게 재죠. 내가 갑목인데 이게 재 아니에요. 정재고 이건 물론 편재지만 하여튼 재죠. 재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시에 뭐가 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겁재죠. 예? 그러면 갑목에 지금 시지에 그러니까 여기 재성이라는 게 시에, 그러니까 시지에. 근데 요거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에 지금 내가 여기 시지에 재를 갖고 있는데 시간의 을목이 겁재죠. 그러면 내 재를 뭐예요? 갑목이 가져갈 걸 을목이 뺏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노후가 가난합니다.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겁자의 이 말은 이런 사람은 형제덕도 없다고 봐야 돼요. 절대 형제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 사주에서요, 시를 모르면 안 돼요, 사실은. 시가 왜냐면 노후를 말하고 또 내 자식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시지에 자형이 임하면 자식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요 노후를 따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후를 따지는데 요거 따졌잖아요. 요거 중요하죠. 또 노후를 따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후를 따지는 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노후가 좋으려면 뭐예요? 우선 늙어서 일단 내 몸이 아프질 말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게 있어야죠. 가난뱅이가 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자식이 고생을 안 시켜야 돼요. 자식 덕을 보고는 나중 얘기고 자식이 고생을 안 시켜야죠. 이 주변에서 보면 자식 때문에 알거지 되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냥 담 벗어주고 자식이 뭐해서 짭해주고 나중에 오갈 데가 없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주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자형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사주를 보면은 경인 여기 지금 갑목이 있습니다. 갑목이 있는데 경인, 기묘, 갑진, 무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 진을 진진 이걸 형살이라고 그래요.
뭐든지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생각을 해봐. 사주 나 빼놓고 7자인데, 밑에 깔리는 건 4자밖에 없죠? 지지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12지지에서 4개밖에 없는데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면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씩 다 골고루 들어야지? 그거를 형살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형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형이라고 그래요. 술술, 해해. 다 형살의 자형이에요, 다 그런 게. 오오, 묘, 다 자형살이야.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시에 특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나를 기준해서 일지를 기준해서 일지하고 시지가 이렇게 똑같은 거 이거를 자형이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월에 있는 거 강조.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자식자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병이 있는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이 여기가 묘고 여기 진이 있다. 이거는 형살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지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걸 형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봐요. 우리가 이랬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저 책에 있어요. 신약한 사주에 시지에 편제가 들어있어도 자식이 고통받는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제가 이 십신이론에서 했죠? 신약한 사주가 이거 봐요. 자, 이거 봐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신축 신묘가 있다. 이게 신인데 이게 금생수 이거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데 금금목 여기 편제가 들었죠? 편지가 들었잖아요. 신약한 사주에 시지에 편지가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신강하면 괜찮아요. 신강하면 괜찮아요. 신약할 때 얘기해요. 신강한 사주는 시지의 편제가 좋은 거예요. 용신이 되잖아요, 그게. 용신이 되니까 좋은 거야, 신강하면은. 그죠? 신약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지에 똑같은 게 겹쳐 있는 걸 좋게 안 보는 거. 그거를 자형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뭐 자가 2개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것도 자형이야. 그런데 이제 특히 이렇게 시지에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요 노후를 볼 때 자식운을 볼 때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신약할 때 편제가 있는 시지에 편제가 나쁘고 자형이 임하는 게 나쁘고요. 또 뭐가 나빴죠? 겁재가 있는 게 나빴죠? 그런 기본적인 것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노후가 이제 물론 이제 그리고 대운을 보는 거죠. 대운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이건 우리가 금방 아는 거지만 정제가 중중하면 여기서 중중하다는 말이 뭐냐면 겹친다는 거야. 이게 겹쳐 있다는 거야. 겹쳐 있다. 중중하면 이거는 2번 장가 가든가 첩을 그러니까 애인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애인하고는 다른 거고 첩이라는 거는 2집 살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화가 있는데요. 이 정화는 절대 이게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이쪽에 이게 오미, 합화, 병화 떠 있고 간목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한 사주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화극금 여기 지금 뭐예요? 이게 정제제다. 예?
정제죠? 여기 정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가를 2번 가든가 2집 살림을 하든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뭐 시집 2번 가고 장가 2번 가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으니까 그런 건 뭐 하도 많이 우리가 봤으니까요. 뭐 다 우리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요. 이제 그동안 빠진 거요. 우리가 책의 십신론 중에서 빠진 거를 지금 보충하는 거예요. 6번째로 사주를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그 십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비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내가 늘 말씀해. 사주에다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못 풀어요. 다 좋은 것 같고 다 나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사주에다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헷갈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주를 볼 때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좋고 나쁜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때 늘 얘기하지만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제 이론 남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제 말이 틀리나 한번 검증해 보세요. 요 일간을 기준해서 여기가 자기권이면은 태어난 월지와 일지가 자기권이고 천간이 다 자기권 아니에요? 연을 빼놓고 여기가 자기권 아니야?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야. 뭘 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만 갖고 봐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한 사주인지 수준인지 그냥 한눈에 읽잖아요. 이거는 형편없는 사주, 이건 거렁뱅이 사주. 그것만 알아놓고 일단 사주를 풀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대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주를 하나도 못 풉니다. 시중에 있는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냥 해석 거기다 붙이기 나름이야. 그럼 무슨 어떻게 풀어 이거를?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 그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못 풉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요. 사주에 3개의 록을 보면 고독할 명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해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봐. 식에서 비견인데요. 자,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을목이 묘가 록이에요. 12운성상으로 녹인데 이 녹이 이게 결국에 비견이거든요. 음목이죠. 비견 아니에요. 음목. 이게 똑같은 게 3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존심으로 망합니다. 자존심으로 망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들여다도 안 봐요. 고독할 명예. 늙어서도 고독할 명입니다. 자식들마저도 들여다 안 봅니다. 우리가요, 늙어서 고아원에서 자식들 안 찾아오는 부모가 노인네들이 허다지요. 다 고독할 명들이에요.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가 간목인데 잘 봐요. 이 밑에가 임묘진 목국이죠. 우리가 삼합이 들었을 때요, 꼭 아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삼합이 들을 때 제일 나쁜 게 뭐냐? 비견급 삼합이에요. 여기가 목인데, 여기다 일간이 목인데 밑에가 임묘진 목국이죠. 만약에 여기 병환대 사오미, 인호술, 금일대 사이축,
신유술, 수인대, 임수인대, 해자축, 신자진, 즉 비경급으로 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삼합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똑같아.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노후가 고독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남편 덕이 없어요. 남편 덕. 남편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요. 100%입니다. 남편 복이 없어요. 삼합도 마찬가지로 비경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남편 덕이 없어요. 절대 남편 복이 없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유사한 걸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번에는 아까 녹이었죠. 요번에는 내가 번째로 뭐냐면 일주를 기준하는 거니까 일주 기준에서 일주가 3개의 묘나 절을 보면 빈곤해요. 빈곤하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정미, 임자, 병자, 무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병일주인데요. 밑에가 자자사인데 이 세 개가 다 뭐냐면은 12원성상 병화로 볼 때 이게 다 묘궁이에요. 묘궁. 해가 서산으로 지고 땅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묘궁이죠. 묘궁입니다. 이게 묘궁이에요. 또는 묘 아니면 삼묘절에 들어가 반드시 삼묘절. 절궁이 돼요. 이런 사람은 이게 이러면은 이거는 빈곤해. 물론 이것도 남편 덕이 없다. 똑같아. 남편 덕이 없으니까 빈곤하게 사는 거야. 노후가 이런 경우나 다 같이 노후가 불행하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건 빼고요. 아까 여기서 참여 이런 경우에 이게 이거보다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남편 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남자라면은 여자라면은 남편 덕 이게 이 사주가 여자라면은 남편 덕이 없죠. 근데 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라면 그렇죠. 이거는 처자를 극해요. 그러니까 처자 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인이 죽어요. 이거 자식이 죽든가 처자를 극해요. 처자를 극합니다. 그래서 삼합이 돼서 비경급이 되는 게 아주 나쁜 거예요. 비경급이 되는 게 나쁜 겁니다. 그다음에요. 자. 여덟 번째로.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식신이 좋고 상관이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용신이 되면 좋은 거고 자기권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식상, 합해서 식상이라고 합시다. 식상이 충국을 당하면 식상이 충국을 당하면은 실직이 된다 이렇게 그래요. 잘 나가던 사람이요. 벼랑간의 구조조정을 대상이 아닌데도 잘려날 때가 있어요. 운이 나빠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봐요. 자, 기축.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여길 봐요. 이게 식상이 충국을 당하면 나빠요. 이 사주가 이밀주인데요. 이 사주는 식신이죠, 이게. 간목이 이게 식신이죠.
이게 식신이죠. 이게 자기 거니까 좋은 거예요. 간목이 음생수. 그런데 자, 올해가 예를 들어서 경인년이 왔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사람은 올해 실직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틀림없어요. 왜냐면은 경인년이 오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 밑에가 물론 인신충도 인신충이지만은 경금이 들어오면 이 금금목 이 식신을 때립니다. 식신을 치죠. 이 사람은 식신운이 와야 되는데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한 해 한 해 오는 세년의 경우를 따지는 건데 한 해 한 해 오는 세년의 경우에 올해가 경인년인데 경금이 오면은 이게 이 간목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신이 깨집니다. 이게 식신이 깨져. 그래서 올해 경인년, 올해 경인년에 이 사람이 실직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상이 자기 세운에서요. 자기 세운에서 식상이 충국을 받는 걸 겁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식상이 지나치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식상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나치면 그러니까 식상이 많다면 이거는 팔자가 드세다고 그래요. 근데 단 여명의 경우에요.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임진, 임자, 예를 들어서 경자, 사주가 이렇다고 칩시다. 이런 사주들은 이거 창기 사주예요. 쉽게 해서 몸 팔고 살아야 돼요. 창기 사주입니다. 창기. 기생사주예요. 너무 지나치단 말이야. 근데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에 예를 들어서 경술, 무진, 경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사주도요. 자, 토생금 이것도 식신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뭐냐면은 평생 골 빠지고 일하는 거야. 골 빠지고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좋은 사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팔자가 드세인 거예요. 거기다 밑에도 이렇게 진술충이 돼 있으니까 뭐 남편 덕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팔자가 드센 여자 사주의 팔자가 드센 그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실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주가 아주 팔자가 드세지는 사주는 여러 형태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하겠는데 여기를 보시면요. 보세요.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일간이 뭐 갑이다. 그러면은 일단 어느 달에 태어나느냐에 여기 뭘 깔고 있고 여기를 보세요. 월간과 시간이 자기권이냐 아니냐.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용신을 정해놓고 사주를 보는데 일단 여기가 잘 태어나야 돼요. 여기가 일단 자기권으로 태어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월지가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충국이 안 생겨 있어요. 충국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충국이 맞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충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일단 충국이 없는 게 좋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데 같은 충국이라 하더라도 사주에 예를 들어서 영만은 있어야 돼요. 큰 인물이 되려면 사주의 인신사에 영만은 안 해. 그래도 돌아다니고 우리 인신사에 다 이렇게 영마라든가 또 화계라든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충국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국을 받으면 좋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충이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걸 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 응? 이렇게 충하는 거와 이렇게 충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근근복으로 내가 당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인신충이라도 내가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무서운 거지, 같은 충이라도 이거는 내가 치는 거니까. 어? 내가 직접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충이라도 내가 당하느냐, 내가 치느냐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사주 공부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지만은 기본 원리를 우선 사주를 정하고 용신 뽑고 십신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본은 용신을 먼저 사주를 적으면서, 그러니까 사주 8자를 적으면서, 잘 봐요. 사주를 8자를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사주의 용신이 뭐라는 걸 딱 벌써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숙달 되면 할 수 있어요. 사주를 8자를 딱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에 이 사주 용신이 뭐야. 그리고 대운을 쭉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이 사람이 초년운이 나쁘고 이 사람은 초년이 좋은데 중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겨.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눈에 사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역마가 어떻게 돼 있냐, 이제 뭐 부모운이 어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습관을 그때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태운권, 태양권의 의미를 꼭 알고 사주를 밥으로 타세요. 근데 이 태양권, 태운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역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역을 만들 때 천간은 뭐예요? 천간은 음양, 오양을 갖고 있죠. 지지는 계절의 변화예요. 달이 지구를 12번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자축인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이 오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현상을 그대로 대입한 게 역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목에 대한 을목에 대한 병화, 정화, 무토, 기토, 대지에 대한 거, 결실을 맺고, 비가 오고, 그 자연현상을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기본 원리를, 이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역학을 처음 배운 사람은 저한테 배우면 남 10년 걸리고 1년 만에 다 배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원리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걸 모르니까 10년을 헤매고 10년 동안 가도 자기 용신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터득을 하고 하시면은 역학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자기권, 항상 요거를 꼭 무토, 기토, 대지. 근데 무토나 기토는 이건 뭐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뭐 대지니까 땅을 좀 파든 뭐 하든. 그러나 이 지지에 대한 역할이 계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에 대한 변화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절의 변화에 대한 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땅속의 뿌리. 그러니까 갑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을목이 싹 나오고 비가 와야 되고 태양이 떠서 결실을 맺어야 돼요. 결실 맺은 게 씨앗이고 이 씨앗이 따뜻하게 저장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신금은요, 사주를 볼 때 주의하실 게 신금은 예를 들어서 6월 이후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인까지 했을 땐 이게 음권이고요. 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신까지 왔을 때는 양권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오래난 신묘일주다. 그러면 이 진은 이건 경금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시에 가서 을이 있다. 이거 을신충이 아니에요. 이게 경금의 의기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말 그대로 재예요. 노후의 부자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용신에 대한 의미를 했고 용신을 가지고 이 사주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배웠습니다.